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CDP 플랫폼, 흔히 말하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CDP를 쓰는 이유 정의해 볼게요. 왜 쓸까요? 1번 간단해서요. 2번 빠르고요. 3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거, 아주 이 업무하는데 귀찮은 것들 있죠.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CDP는 우선 제가 좀 많이 썼었던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간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이 세그먼트보다는 더 좋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러더스택이라는 CDP 플랫폼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플랫폼, 이 CDP라는 플랫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볼까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안드로이드, AMP, 고, iOS, 노드, 파이썬, 리액트 네이티브, 그 다음에 이건 좀 많이 놀랐는데 플러터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 베이스의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로그 데이터를 CDP 플랫폼 쪽으로 쏘고요. 이 CDP 플랫폼에서 받아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값을 보내줍니다. 그것은 어떤 값들이 될까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벤트의 속성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와 관련된 속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그룹, 이게 흔히 말하는 분류가 된 군집의 형태로도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 흔히 보는 데스티네이션은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도 존재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애널리틱스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웹의 픽셀, 구글 시트, 그리고 메일침프, 마케토, 믹스패널, 슬랙, 웹훅 이렇게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의 데이터를 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루션을 쓰기 위해 당연히 첫 번째는 알아보고 가입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심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거를 심으면 과연 우리 회사의 개발자가 이걸 이해하고 심을까? 사실 저도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사실 개발이 주업은 아니고 개발이 이제 저의 취미이자 하나의 그냥 일상이 돼버렸는데 업무는 데이터 분석이죠, 당연히 저는. 근데 이 개발이요. 사실은 이 CDP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확 바뀐 게 뭐냐면 이 CDP라는 플랫폼을 적용을 해야 첫째, 개발자도 편해진다. 우리 흔히 그런 경우 많죠? 어떤 거 심었으면 합니다. 이런 거 심었으면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GTM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GTM 어떻게 하죠? 자, 페이스북 픽셀을 심는다. 그러면 이거 홈페이지 심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를 들어 구글 에즈 이 전환 픽셀을 심는다. 전환 추적 픽셀을 심는다 했을 때 이것도 심죠. 웹 같은 경우는 물론 GTM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앱은요? 앱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앱과 같은 형태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받고 페이스북으로 전송을 할 때 그 페이스북에서 전송된 그 값들을요, 똑같이 제가 끌어다가 다시 데스티네이션을 구글 에즈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단계는 일부 거치지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추가 사용 없이, 추가 개발 이슈 없이 데이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저도 계속 이렇게 개발을 오랜 시간 해왔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주변에 이제 개발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전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발자가 단순히 내가 이런 기능 만들고 싶어 라는 거는 이제 취미로
혼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필요한 건 제가 직접 혼자 만들어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발과 관련된 자아 실현은 사실 개발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개발자가 회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개발이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 돈이 될 만한 개발들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사, 이 대부분의 회사라 함은 뭐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대기업 포함해서 중견, 중소, 스타트업까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제가 한두 다리 건너 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그런 식의 마인드도 없고요, 개발자분들이.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을 했을 때 그게 본인의 스펙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스펙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개발을 해서 그 개발된 기능으로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올렸다라는 것이 사실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개발자분들이 당연히 몸값이 높고요. 나이가 들으셔도, 나이가 들고 들으셔도 당연히 찾아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개발자분들 중에서 보통 이제 한 40을 넘기신 분들을 보면은 한 두 분류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기능 위주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즈니스에 특화된 개발을 우선순위에 나눠 개발을 차근차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대기업에 계시거나 혹은 스타트업에 오셔도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연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겠죠. 저는 그게 진정 스킬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CDP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할 때 대부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분석가 혹은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이실 건데, 제가 이 개발 혹은 개발자와 관련된 마인드셋 문제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IT 서비스니까 당연히 그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군이 당연히 개발자이고, 이 개발자라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개발자분들이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이렇게 CDP를 구축하실 때 적극적인 협조를 얻으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원천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다 끝이 났죠. 굉장히 쉽게 세팅되고, 이 세팅된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쪽에 보냈다, 저쪽에 보냈다, 이쪽 보낸 걸 저쪽으로 보냈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터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로 생각해 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ERM 데이터, ERM 데이터랑 로그 데이터, 예를 들면 GA4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빅쿼리, GCP의 빅쿼리로 데이터를 보내서 웨어하우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우징을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거나 혹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CDP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CDP 플랫폼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소스를 예를 들어 플러터로 받고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지정을 해놓고 어디 보낼 어떤 값들을 받을 것인지, 이벤트 값은 어떤 걸 받고 이벤트 속성 값은 어떤 걸 받고 사용자 속성 값은 어떤 걸 받을 것인지 정의하고 그 값들을 받아서 GA 혹은 데이터 분석가는 대부분 DB에 보내는데, 대부분 일반 상용화 DB를 쓰고 있는 사일로 형태가 아니고 레거시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DP 플랫폼의 설치 그리고 CDP 플랫폼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이 CDP 플랫폼 자체에 대한 활용법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CDP 플랫폼 금액이 조금 나갑니다. 대신 그만큼 활용성이 있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기업에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1원을 줬더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제가 더 알고 공유하기 위해서 남긴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특징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세그먼트와 러더스택 둘 다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다른 네트워크나 혹은 다른 로그 분석이나 다른 DB 형태, 클라우드 DB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 러더스택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기능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뭐다? 자바스크립트. 자, 런 테스트 하면 데이터가 나오죠. 이거 트랙된, 추적된 값인데 이 값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식별 값도 있죠. 페이지 값도 있고 스크린 값도 있습니다. 이 값들을 제가 원하는 형태로 정리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강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GTM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GTM에서 세그먼트로 데이터를 가져갔고요. 세그먼트에서 이게 러더스택이시니까 러더스택으로 해볼게요. GTM에서 러더스택으로 넘어오고, 러더스택에서 구글 에즈로 넘어간다고 해볼게요. 넘어갈 때 있잖아요. 중간에 이 세션 값에 대한 어떤 변수, 특정 지표를 제거하고 보내거나 아니면 특정 지표를 수정하고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정보와 유관한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들을 한번 가공 처리를 한 다음에 보낸다거나, 뭐 요런 작업들. 자, 그리고 한 번 이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해요. 이 지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지표와 지표들을 필요한 형태로 조금만 수정을 해서 혹은 결합을 해서 나눠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율 형태로 바꿉니다. 바꿔서 보내요.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지표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이미 몇 가지 값들이, 예를 들면 전환값, 뭐 예를 들면 뭐 노출과 클릭이라면 이 노출과 클릭 값을 보낼 필요 없이 나눠서 클릭률로 만들어서 클릭률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보낼 수 있다 보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러더스택이라는 플랫폼의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세그먼트는요, 반대로 러더스택보다 오래됐습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알고 GTM을 연결해서 쓴 지는 이제 저게 이제 한 18년도쯤에 제가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지금 한 3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플랫폼이기도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기에 오래됐다라고 하면 안 좋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죠? 노련하다, 익숙하다. 즉,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더스택이 한 50개, 60개 정도 된다면 세그먼트는 200~300개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를 활용하면 더 다이나믹하게 광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변환하고 보내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이제 CDP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 CDP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계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